검찰 내부는 개혁 드라이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과거 중요 사건의 부적정 처리로 문제가 됐던 검사라고 꼭 집어 말했습니다. 인사 직후 사표를 낸 검찰 고위 간부들 반성 없이 다들 한마디씩 내놓고 있다는데요. 한편 어제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의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톱 김종일 팩트체커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최강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종훈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왜 인사를 늦게 하세요? 예, 보통은 이렇게 소개하고 한 말씀 하시던데 오늘은 안 하셔가지고. It's my mom. 예, 뭔가 이렇게 반응을 좀 기다렸습니다. 예. 이 검찰 개혁 얘기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뭐 어쨌든 현 정부의 어떤 첫 번째 개혁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전에, 그리고 예. 국민들이 여러 개혁 과제 중에서 제1위 개혁 과제를 뽑는 게 검찰 개혁. 그러니까 지지율도 제일 높고요. 예. 예, 항상 뭐 제일 1번으로 꼽는 게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조금 다루긴 다뤘는데 고위급 인사 이게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인사가. 예, 이번에 이제 폭이 무척 넓었던 거죠. 어떻게 봐야 되나요? 폭이 넓다기보다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가 이제 조금 더 예.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요. 소위 검찰 내외부에서 우병우 라인을 핵심으로 꼽혔던 사람, 예. 그다음에 과거 정권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을 지탄의 대상으로 올렸던 사람, 뭐 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격적인 인사를 했는데 예측을 못했었나요, 검찰 내부에서 전혀 예측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놀랐다. 그리고 이제 논란은 한편에 각각의 이제 처해 있는 직급이나 입장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던데 예. 검사장급 이상에서는 와 진짜 살벌하구나 어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짝 긴장했다고 그러고요. 예. 뭐 부장급에서는 야 이제 그러면 내가 빨리 승진할 수 있겠구나. 빨리 저 똥차를 쳐버리자. 예. 그리고 이제 평검사급들 중에서는 아 어차피 뭐 나가야 될 사람들이었고 저런 사람들이 정리돼야지 검찰이 그래도 예.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검사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윤곽근, 김진모, 정점식, 전현준 네 분 다 사표를 냈나요? 예, 다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분은. 전현준도 냈나요? 그 네 분이 전부 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나고 뭐. 다 냈네요. 예. 야, 김진모 이분도 그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예, 거기는 예. 뭐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보다 2년 선배고 대학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 예. 둘이 다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김진모의 오늘을 우병우가 민정에 가가지고 계속 챙겨주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김진모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예. 그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뒷문제, 그러니까 뭐 디가우징이 나오고 뭐 증거인멸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법무비서관을 마치자마자 또 검찰로 복귀하면서 곧바로 검사장이 돼가지고 아하. 당시에 검찰 내부에서도 좀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사람을 다시 또 검찰로 복귀하면서 바로 검사장 승진을 시키면 너무 표가 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때 봤더니 40대 후반, 47세, 48세쯤에 바로 검사장 승진을 했어요? 이제 4학년 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대학교 4학년 때 시험에 합격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성적이 좋은 편이어서 계속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1번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40대 후반에 검사장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40대 검사장이었고. 소년급제한 케이스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김진모 그 검사장의 타이틀은 민간인 사찰 사건 말아드신. 그렇죠. 바로 예. 그분. 예. 그리고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하면서 세월호 사건에 이제 정식 지휘 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개입해서 예. 우병우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사팀을 압박한. 변찬우 검사장을 압박한. 네네. 그럼 민정수석을 하면서 민정비서관은 이러이러한 일을 한 것이다. 예, 알고 라고 하면서 있고, 원포인트 레슨까지 해주고. 어허. 자, 이종훈 평론가님. 네. 검찰 얘기하시면 또 의외로 아는 게 많으세요? 저 자세히 모릅니다. 예. 이런 거 내부 사정 내지는 뭐 자세히 모르시면, 개개인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런 거 별로 잘. 자세히 모르시면 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 파트에 저를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거절하셔야죠. 네, 아 그런 건가요? 뭔가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부르지 예. 않으셨을까? 윤갑근이 그때 이제 그 정강 그 우병우 네. 8월 달에 정강 문제 그 처갓집 문제 하면서 특수 수사본부가 만들어지나 뭐가 만들어졌죠? 특수 정확한 명칭이 뭐죠? 수사특별팀. 네, 특별수사팀. 특별수사팀을 만들 때 특별수사팀의 팀장. 그런데 요 윤갑근을 임명하기 전에 또 검찰총장, 김수환 검찰총장하고 전화 통화했던 기록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검찰총장하고 우병우가 이 팀장 누구 맡기는 게 좋겠습니까? 검찰총장 물어봤겠죠 아마. 그러니까 우병우가 그 윤갑근이 내 친구고 충주 사람이고 말 잘 들으니까 그거 시켜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뭐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뭐 그 당시 이번에 이제 우병우 라인이 이제 정리되긴 했는데 워낙 우병우 라인이 뭐 사실은 요직에 다 지금 포진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총장조차도 어떻게 본인 뜻대로 아마 잘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차라리 봅니다. 그렇죠. 최종 결정은 본인이 뭐 자체도. 팀장도 임명하고 하지만 그거 뭐 누구 아무개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따라가는 시기였을 가능성도 저는 의외로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차마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직접 나서지 못하는 상황. 예. 총장은 오히려 그랬고 밑에서 우병우 라인들이 다 그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면 그냥 그걸 그냥 수긍하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곽근 당시 특별수사팀장이 되면서 가장 기초적인 수사의 가장 기초적인 초동 단계인 그 통화 기록도 확인 안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그 단계 때부터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다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별수사팀 만들어 수사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그럼 우병우한테 당연히 이제 우병우한테 보고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 되니까 난 이제 증거인멸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 요걸 찾으러 갈 테니까 그걸 중심으로 인멸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사 진행 상황은 누구보다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잘 알잖아요. 예. 자기가 맨날 해봤던 거고. 그리고 그런데다가 또 수시로 보고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번에 어떻게 진행된다 하는 거 다 보고 올라오고. 또 이 법무부 검찰국장 통해서도 보고 올라오고. 안태근이. 그렇죠. 계속 전화 통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상황이니까 뭐 거의 뭐 손바닥에 이렇게 얹어놓고 자기 관련한 그 수사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고.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게 처음에 시작한 게 이게 이제 확인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그 단계부터 저는 우병우는 여기 다 사태를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때부터 증거인멸은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는 것도 이미 머릿속에 다 그 좋은 머릿속에 다 이미 그림이 그려져서 검찰총장이 나서기 전에 이미 밑단에 그림을 다 그려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제 추정입니다. 네. 근데 정점식, 전현준 좀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이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국정농단 사건에서 얼굴 들이대지 않은 사람들이죠. 예, 거기서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예. 정점식 검사장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떠올리실 수 있는 게 지난 선거가 끝나고 예. 친박들. 당시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거긴 다 면죄부를 주고 예를 들면 김진태 의원 같은 사람 기소를 안 했죠. 예. 그런데 이제 야당은 대표 추미애 의원을 포함해서 이재정 의원도. 대거 선거법. 신선미. 아하. 그때 이제 대검 공안부장 맡으면서 그거를 결정한 주역이라고 알려져 있죠, 내부에서는. 예. 그리고 그 전에는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니 이제 공안 라인이니까. 아하. 예, 공안의 핵심이니까 공안에 있으면서 이제 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그다음에 그 전에 수사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밑에서 논리를 만들거나 정리하는 그 역할을 했던. 그렇습니다. 실무 책임자죠. 예.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또 대검 공안부장이 됐고 전현준 검사. 전현준 검사장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PD 수첩 그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뭐 기소를 한다고 할 적에
당시에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맡았던 임수빈 부장검사가 예. 도저히 이거는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수빈 부장검사를 쳐내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임수빈 부장검사는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이분이 그 영국에 유학을 다녀온 분이거든요. 임수빈 부장검사가. 그 누가 영국이- 선배예요? 임수빈하고 전윤준하고? 임수빈 부장이 선배죠, 훨씬. 예. 그런데 임수빈 부장이 영국에 있으면서 그 광우병이 영국에서 심했잖아요. 거기서 심했죠.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빈 부장이 볼 때는 이거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권, 공공복리를 위해서 예. 반드시 방송이 해야 될 일이다. 당시에 영국의 BBC 같은 데서는 뭐 더한 프로그램도 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수사 상황도 안 맞고 지향하는 바도 안 맞고 증거도 없고 헌법 정신하고도 안 맞고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했는데 그러니까 배제를 시켜버리고 임수빈 부장은 사표를 내고 근데 덥석 이걸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이 전현준 부장이었고 예, 그 무리한 기소를 하고 결국 PD수첩이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계속 무죄가 되는데 예. 그 와중에 이제 계속 좋은 자리로 승진을 한 거죠. 김 기자님. 예. 이게 근데 이분들이 그 사표를 내면서 예. 퇴임사죠. 퇴임사 보면 또 가고 아니에요. 예. 뭐 좀 뭐라고 해야 돼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예. 뭐 그런 거보다는 굉장히 억울하거나 굉장히 좀 뭐 약간 뻔뻔한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러니까 윤곽근 지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길 바란다 이 말을 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어떤 희생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뉘앙스를 한 것이고요. 그래도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는 거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자신을 쳐내는 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오. 자기가 나가는 거가 검찰 개혁이겠느냐 이거는 아니다라는 식의 이제 뉘앙스를 비친 거고요. 어허. 뭐 더 이상 조직에 쓸모가 없다면 뭐 가야지 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체념 비슷한 말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억울하게 밀려난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를 강하게 이제 풍겼고요. 정점식도 또 무슨 예. 70년 검찰 공안부는 국가에 졸릴까 안 졸리며 범죄와 싸웠다. 예. 허허. 예. 그 공안 검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뭐 송도율 교수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는 말도 했고요. 어쨌든 예. 본인이 한 것들은 다 정당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제 변론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거 사실은요,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해서 출마할 기회. 또 정권이 혹시 나중에라도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될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잭소리 제가 하면서 보기에는 죽는다. 우병우 라인의 그 검사들의 약간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검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정치색이 강한 검사들이 아니었나라고 좀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 뭐 움직인 행보를 봐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념적인 지향성도 굉장히 좀 비교적 뚜렷한 것 같고. 자,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된 바에는 내가 그냥 죽진 않는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을 노리겠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한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아마 몇 년 뒤에 2020년 총선 때나 또 이제 그 다음 대선 때 되면 그 보수 후보자 누군가의 주변에서 이분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아주 적합한 지적이신데. 이런 점을 짚어주시니까 이종호 선생님이 빛이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걸 어쩔 수 다 있나요? 확인해 주시잖아요. 그 전에도 참여정부 때도 사실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강금실 장관이 부임하셔가지고 인사를 통해서 예. 당시에 구공안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그 특별수사 라인에서 권력의 결탁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인사로 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뭐 반발하면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반발을 했죠. 예. 그런데 사표를 내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주로 이제 TK 지역, 그다음에 뭐 서울의 그 당시 한나라당한테 유리한 지역 예. 이런 데 가가지고 대거 당선이 됐었거든요. 강남 3구.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인사 조치를 당한 사람들도 머릿속에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재기를 도모하겠죠. 그리고 현재의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 지형에 의하면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그 퇴임의 변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일 기가 막혔던 게 이제 그 정점식 검사장의 얘기였습니다. 예. 아예 딱 공안 검사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딱 얘기를 한 게 별도로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검찰 내부에서 공안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검찰 내부에서도 얼마나 패습으로 쌓여 있는가를 오히려 입증해주고 나갔다. 저는 그 참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요. 그러니까 이 공안검사 출신들의 로망이 누구겠어요? 김기춘 전 실장 같은 인물이라고요. 그렇죠. 공안검사로 해서 황교안 총리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해서 공안검사로 이름 날리고 보수 진영에서 지명도를 획득하고, 자, 그래서 잘하면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가고, 뭐 사실은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까지 하고. 그렇죠. 의원도 굉장히 오래 했었고 정치를 오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박근혜 지난 정부 하에서 김기춘 전 실장 하에서 그 공직 생활을 더군다나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는 롤 모델이 김기춘이다. 나는 저렇게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최 변호사님 정말 궁금한 게 예를 들었고 만약 세월호 수사 외압 네.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외압이 맞다. 네. 우병우 그다음에 황교안 중심으로 해갖고 이 한겨레신문에 나왔듯이 예. 외압을 한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직권남용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직권남용에 우병우가 김준모한테 연락했고 김준모가 변찬호에게 연락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김준모도 이 범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거 출마하기 전에 감옥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것만 담당했나요? 그렇게 따지면 그 전에 뭐 저 민간인 사찰 사건 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할 그것도 때도 재수사해야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지게 되면 예. 그 앞으로의 어떤 정치적인 장래도 여의치 않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데 이분들의 경험에 의하면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조직 문화나 조직적인 단결력이나 또 그 막강한 권한을 생각하면 검찰 선배들한테 그렇게 날카로운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응? 결국 또 대충 정치 상황 봐가지고 덮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고 그런 점들을 또 시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예. 쉽지 않겠죠. 이 내부를 한번 우리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 범죄 혐의까지 해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윤곽근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 우병우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를 한 부분이 밝혀지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될 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압수수색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압수수색을 했더라도 우병우 씨한테 불리한 얘기 한 사람 것만 다 뺏어오고 정작 우병우 씨한테 유리한 얘기 한 사람들 것만 가져오고 불리하게 한 사람은 다 놔두고 예. 우병우 씨 거는 뭐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고 뭐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윤곽근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고검장급이에요. 대구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진모 검사장도 고검장이 아니라 지검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윤곽근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검찰 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양반이 저렇게 갑자기 예. 소위 승진으로 가는 저렇게 지름길을 탈까? 그렇게 유능한 에이스 검사는 아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내 에이스가 아니었다는 게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원래 강력부장을 하다가 갑자기 특수부장을 하면서 중앙지검 특수부장으로 오면서 막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분 고등학교 친구하고 또 절친이에요. 예. 물어봤더니 사먹고 싶어 했던 것도 기적이었대. 그 정도는.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좀 명예훼손은 절 걸었으면 좋겠어. 싸우게.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사먹고 싶어 했던 것도 기적으로 느꼈다. 이건 느낌이니까 관계없는 거 아닌가? 그 양반 의견이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만 하여튼 네. 그러니까 윤곽근 검사장의 경우에는 우병우 씨를 지켜줘야 되겠다고 본인이 마음을 먹었다면 훨씬 더 그런 마음을 먹을 만한 객관적인 정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스 라인을 거친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네네. 그러다 느닷없이 에이스 트랙에 올라탄 거야. 네, 어느 날 그렇게 트랙에 올라타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단서나 혐의가 발견된다면 처벌을 감수하셔야 될 분인 것 같고 저기 뭐 정점식. 예, 정점식 검사장의 경우에는 이제 선거법 기소와 예. 관련한 총선 이후에 기소와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재량을 남용한 거죠. 재량권을 남용한 거라서 그걸 형사처벌까지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고. 예. 항상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 그다음 전현준 이분도 특별하게 뭐 법을 위반한 이런 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법 위반으로 뭐 범죄까지 갈 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닌데. 예.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검찰 내부에서 지금 이번 4명 중에 반드시 나갔어야 될 1등, 2등이 누구냐. 네 분도 서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준모, 전현준.
아니 그러면 정점식 전현준을 2등으로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 정점식 전현준. 네.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 좀 피해 있었는데. 그래 있었지만 그 전부터 쭉 해왔던 모습들이 후배들 보기에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라는 예. 평가를 받는 분들이라서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항변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죠. 아니, 그런데 이미 증거가 너무 없어요. 이미 증거인멸을 다 해가지고. 지난 일이고. 예. 그러니까 또 이분들이 증거를 늘 찾는 분들이니까 증거인멸 방법도 너무나 잘 알았던 거 아닙니까? 김진모는 우병우 거기서 조금 나오지 않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미 그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 있을 당시부터 증거인멸을 거의 다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예. 재수사를 하더라도. 정윤회 사건, 유출 사건을 잘못 처리했던 이유로 자천된 유상범 창원지검장. 예. 이정훈 평론가님. 네. 이분 잘 모르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도 잘 몰라요. 예. 이분은 조금 좀 전문용어로 이렇게 좀 한번 붙을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분들 같은 경우 우병우 라인이라고 얘기됐던 분들이라든가 예. 이번에 이제 이렇게 당한 자기 입장에서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죽는다, 절대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뭔가 제기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검찰 내에서 어찌됐건 뭐 승부수를 걸어서 또는 상황이 바뀌어서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노릴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여차하면 밖에 나가서라도 나름의 어떤 투쟁 과정을 거쳐서 자기 명예하게 회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네, 저는 잘못했습니다라고 그걸 다 수용을 하게 되면 뭐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나중에 정치적인 트랙을 타서 다시 제기하는 데도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죠. 예. 이분은 지금 그 사표를 내진 않았잖아요? 냈습니다. 예. 내부 투쟁하겠다는 거죠. 지금 남아서. 어디로 간 건가, 이분은? 광주고검차장으로 갔는데. 광주고검차장. 그런데, 야, 이분 우병우 라인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병우 라인으로 가야 되나? 예. 그러니까 소위 우병우 라인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세간에서 얘기하는 우병우 라인 명단에 포함된 사람이냐 하면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그때 2014년 2014년 11월 12월 그때 사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는 대검찰청 이분이 그때 3차장이었잖아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예. 그리고 요 3차장 위에 김수남 중앙지검장이 있었고 사건을 말아먹으면 김수남 중앙지검장이지 이 양반하고 관계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아니 이제 3차장이 그 수사의 그 책임자라고 봐야죠. 3차장 밑에 특수부 공안부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공을 세운 걸 인정받아서 검사장으로 됐다. 이런 평가들이 검찰에 또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유감스러운 점은 저 양반이 지금 처음 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초반부터 한번 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정윤회 문건 수사에는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건 너무 이미 그 뒤에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는 사실관계만 보더라도 굉장히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정윤회 문건 수사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박관천 경정이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 결과 보고 썼어요? 왜 거기서 그러면 그렇게 떨려나서 그렇게까지 됐으며 그다음에 박관천 경정이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최순실이 권력서열 1위다 2위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기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검찰이 그런 자료까지 다 갖고 있었다. 이렇게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김 기자님 이번에 그 박관천 경정이 8종의 문건이 있었다? 검찰도 최초 문건을 보면 8가지 버전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나온 얘기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럼 검찰이 다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인즉슨 이제 최초 이제 작성을 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보고하면은 영린이다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양한 버전으로 이제 좀 조금씩 마사지를 한 거죠. 수위를 낮추고 그러니까 마사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수위를 낮추거나 그렇게 이제 조금 각색 아니면 조금 바꿔서 이제 한 버전이 8개가 있었다는 건데 핵심은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정확하게 내용을 이제 그 정윤회와 뭐 최순실의 국정농단 개입에 대해서 이미 그 당시에 어느 정도 정황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종훈 평론가님, 검찰이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권 신세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검찰은 발표했어요. 예.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박관천 경정이 헛것을 본 거예요? 검찰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 맞죠, 그죠? 예.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전에 이제 정윤회 감찰 문건 재수사해봤자 나올 거 별 문제될 거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다 인멸했다? 그렇죠, 그거죠. 뭐 니들 아무리 찾아봤자 이미 없어 그거. 원본 없어 찾기 힘들 거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저거는 결국은. 그리고 박관천 전 경정이 이걸 굳이 거짓말할 이유는 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자기 뭐 예. 처벌까지 받은 사람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관천 전 경정 얘기가 좀 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검찰 쪽이 그걸 확보를 했는데 그러니까 수사를 결국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낼 생각이었다면 당연히 그거 없애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최 변호사님 그 내부 사정 보면 증거를 막 없이 자기들 불필요한 걸? 아마도 검찰, 그러니까 그 우리 유상범 검사장을 중심으로 한 당시 수사팀에 놀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관천 경정이 작성한 정보 보고서에는 정윤회 씨를 중심으로 어떤 사실관계들이 나열돼 있었고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니 예를 들면 그때 무슨 뭐 몇 명이 모였다, 뭐 십상시가 누구누구다, 예. 또 어떤 음식점에서 모였다, 뭐 이런 것들이 중국집에서 쭉 모였다.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거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것들이 정확하게 안 맞았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써 있기는 하지만. 어바웃은 맞지만. 네네.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맞지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 있다. 그거 우리가 다 확인했고, 더 이상 뭘 하느냐 이 얘기인데, 이거는 법률가로서 말하기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게 어떤 부분이 맞고 맞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문건이 얘기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그게 무슨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실장을 음해하기 위해서 만든 문건이었나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지시에 의해서 외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 예. 국정을 농단하려고 개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경고음을 울리기 위해서 그걸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비선 실세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누구의 지시인데 예. 조홍천 비서관이 위에 수석도 있고 그런데 느닷없이 혼자 가서 조사를 해요? 그럼요. 그리고 조홍천 비서관이 조사를 받으면서 거기도 검사 출신인데 예. 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공식 지휘 라인을 통해서 자기가 지시받은 바가 있고 누가 지시했다는 얘기는 안 했나요? 김기춘 씨가 지시했던 얘기 했죠. 그다음에 이재만 비서관이 중간에 자기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이러저러 전화 안 받으니까 정윤회 예. 전화 좀 받아라. 예, 그런 얘기 한 적도 있고 그런 게 다 확인이 됐으면 아니 도대체 정윤회라는 사람은 왜 이렇게 온 데서 설쳤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지 그다음에 박관천이라는 사람은 왜 정보 수집의 전문가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가 누구고 2위가 누구고 하면서 대통령을 그렇게 아래 순위에 놓는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걸 확인할 책임이 검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일체를 하지 않고 나중에 결국 그런 문제들이 다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거는 내가 무능했다라거나 아니면은 그 일은 원래 내가 지시받은 게 아니고 청와대에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이기 때문에 안 했다. 이 두 가지 설명밖에 안 되는 것이지 무슨 할 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정호성도 증인으로 나서 그 문건을 보고 너무 어기저기서 막 어이가 깔깔 없었다. 웃었다. 네. 이것도 거짓말인가요? 아니 그거야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사실관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겠죠. 예.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몇 점짜리 문건이냐 50점이 안 되면 얘들 구속해라 이렇게 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애초에 그 문건에 담겨있는 내용이 검찰은 사실이라면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 그럼요. 아니에요?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이고 그것도 그냥 무슨 시정 잡배들이 만든 게 아니라 청와대 공식 보고 라인을 예. 거쳐가면서 공직기강 비서관에서. 예, 만들어진 문건인데 그거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지금 와가지고 뭐 거기에 그런 거 안 써 있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새파란 거짓말들을 하죠? 거짓말로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그동안에 그 검찰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행태나 그 막강한 권한에서 비롯된 일종의 자신감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니네 해보려면 해봐라. 네, 군대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저렇게 뻔뻔하게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사법권을 자기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 입장에서야 더 그렇죠. 뭐라고 하든 우리가 하는 거야 결국 결정은. 우리 선후배들이 다 증거 찾고 우리 네네. 후배들이 그렇게 나하고 얼굴 돌리고 이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그 관행에서 오는 데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좀 과도한 것 같아요. 아하, 이종 평론가님, 이건 예. 우리 이 평론가님밖에 모를 것 같은데. 검찰과 마찬가지로 최순실 전혀 모른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병우 수석이. 네. 그런데
공직기강비서실에서 만든 것도 그것도 민정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갖고 바로 비서실장한테 보고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민정 내부에서 회람이 됐겠죠. 그런데도 최순실을 모른다? 설사 진짜 모르는데는 문서에서만 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난 최순실 모르는데 그때 문서 올랐을 때 허무맹랑한 문서지만 나 그 문서 봤다. 여기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박관천 전 경장이 보고서를 하나 만들려면, 예. 그러니까 본인이 수집한 개인적으로 수집한 정보만 가지고 보고서 안 씁니다, 절대. 그러니까 뭐 검찰도 대검찰청도 정보 라인이 있죠. 경찰도 정보 라인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정보 라인도 있고. 또 심지어 국세청도 이 정보 라인이 있죠, 있단 정보 말이에요. 라인이. 예. 자, 그리고 기무사 정보 라인이 있고. 자, 주요한 기관들에서 정보 라인에서 다 보고가 올라오면 그거를 취합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는 게 민정수석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5대 사성기관을 다 장악하고. 그렇죠. 예,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그러니까 이 정윤회 감찰문건이 만들어지게, 이것도 정윤회 감찰문건 자체도 지금 박관천 전 경장 얘기는 여러 개 버전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예. 했다는 거 아니에요? 8개 버전이 있었다. 원천 소스가 되는 그 보고서는 또 얼마나 많았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 라인에서 올라오고 박관천 경장이 이거 정윤회 최순실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자기도 직접 움직였지만 동시에 이 각 정보 라인에도 알려서 아마 아는 정보들 있으면 다 가져와봐라고 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정보들이라 할지라도 쫙 이렇게 많이 올라온 보고서, 원천 보고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걸 만들죠. 그렇죠. 자, 그러면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한다면, 청와대 좀 있어 보셨죠? 저는 청와대 근무는 안 했습니다. 근데 메커니즘은 알아요. 어.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 있는 내부 그 관계자들은 다 보죠, 이거 당연히. 예. 안 봤을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박관천 전 경장이 만든 그 7개, 8개 파일, 그러니까 여러 개 버전, 다른 버전의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보죠. 예, 다 봤다라고 전제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뭐 민정수석 되기 전에는 혹시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민정수석이 되고 난 이후에도 지금 자기는 최순실이 뭐 하는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야말로 본인이 모든 정보 라인에서 올라오는 거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 라인에서 취합되는 것 중에는 뭐 최순실이가 몇 월 며칠 날 뭐 차 타고 청와대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도 다 사실은 다 아마 기록이 돼 있습니다. 뭐 영화 제목 같네요. 그때는 알고 지금은 몰랐다. 예, 그런데 그거를 다 몰랐다라고 하는 게 지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그리고 그 이임승 교수가 그러니까 순천향대. 예, 순천향대 이임승 교수가 여러 가지 지금 그 장관 인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개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서창석 그 원장인가요? 그분이 다 증언했죠. 예. 170몇 건이 그래서 특검이 조사를 해보니까 통화 건수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병우 전 수석 장모, 그 다음에 우병우 전 수석 부인, 뭐 이렇게 통화를 그렇게 수도 없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로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면, 그리고 사실은 이임순 교수는 누구하고 바로 직결돼 있나요? 최순실 씨하고 직결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인사 개입을 실제로 그렇게 했고. 자, 그러면 직접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자기 장모를 통해서 이임순 씨, 이임순 교수가 뭐 이런저런 최순실 씨 관련해서 이렇게 부탁이 온다라는 거 정도는 적어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조차도 모른다라고 지금 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최강 변호사님. 지금 세월호 문건 세월호 조사 과정 다시 들여다보겠다. 정윤회 문건 다시 들여다보겠다. 우병우는 다시 조사받나요? 아니 뭐 그걸 다시 확인하면서 인멸된 증거가 있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시켜가면서 검찰이 보고서를 만든 게 있다거나 예. 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다시 조사를 받아야 되겠죠. 내부 제보 없을까요? 내부 제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업무를 했던 사람들 중에 그때 덮으라고 하는데 이게 언젠가 자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딱 꼽쳐두고 있다가. 예. 그리고 그 세월호 사건 수사에는 많은 검사들이 그때 투입돼서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광주지검은 물론이고 목포지청까지도. 근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됐을 초기에 네. 언론 보도 나온 것이 첫 번째 아마 재수사 대상은 우병우일 것이다라고 나왔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진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뭐 별로 지금 발톱을 좀 숨기고 있겠죠? 예, 예.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 기자님, 안경환 법무장관. 예. 큰 문제 없나요? 통과될까요, 여기는? 뭐 일단 뭐
큰 뭐 흠결이 발견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코드 인사다 이렇게 좀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게 그 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계속 검찰 이제 개혁. 예, 검찰 개혁과 이런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인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그 탄핵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문재인 이제 그때는 전 이제 민정수석이었죠. 전 민정수석이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 법리적으로 그랬는데 다 외면했는데 이때 안경환 당시 서울법대 교수가 도와줘서 그랬다. 그런 인연이 있었습니다. 안경환 전공이 헌법인가요? 원래는 저 대학 다닐 때 영미법을 강의하신 분이고요. 이제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을 중심으로 헌법 이론도 많이 강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인권법 강의를 하시고, 전공 분야 그쪽입니다. 그럼 검찰 개혁에는 적임자라고 보세요? 적임자 이제 여부는 뭐 앞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다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검찰개혁과 관련한 위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계시면서 검찰의 인권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또 지켜봐왔던 분이고, 무엇보다도 또 시민운동 단체 같은 데서 이제 어떤 울타리 역할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검찰 권력의 폐해 이런 것들은 뭐 잘 알고 제일 계신 잘 분이기 알고. 때문에 다른 이제 우려하는 분들 쪽에서도 뭐 추진력, 장악력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수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분의 능력이나 소양 면에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올리실 수 있는 게 지난 선거가 끝나고 친박들. 당시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거긴 다 면죄부를 주고 예를 들면 김진태 의원 같은 사람 기소를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야당은 대표 추미애 의원을 포함해서 이재정 의원도. 대거 선거법 신선미. 아하. 그때 이제 대검 공안부장 맡으면서 그거를 결정한 주역이라고 알려져 있죠. 내부에서는. 그리고 그 전에는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은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니 이제 공안 라인이니까 공안의 핵심이니까 공안에 있으면서 이제 그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그다음에 그 전에 수사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밑에서 논리를 만들거나 정리하는 그 역할을 했던. 그렇습니다. 실무 책임자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또 대검 공안부장이 됐고 전현준 검사. 전현준 검사장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PD 수첩 그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사를 하고 뭐 기소를 한다고 할 적에 당시에 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맡았던 임수빈 부장검사가 도저히 이거는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수빈 부장검사를 쳐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임수빈 부장검사는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시에 이분이 그 영국에 유학을 다녀온 분이거든요. 임수빈 부장검사가. 그러니까 그 누가 선배예요? 임수빈하고 전윤준하고? 임수빈 부장이 선배죠, 훨씬. 그런데 임수빈 부장이 영국에 있으면서 그 광우병이 영국에서 심했잖아요. 거기서 심했죠.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임수빈 부장이 볼 때는 이거는 국민의 건강과 공공복리를 위해서 반드시 방송이 해야 될 일이다. 당시에 영국의 BBC 같은 데서는 뭐 더한 프로그램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수사 상황도 안 맞고 지향하는 바도 안 맞고 증거도 없고 헌법 정신하고도 안 맞고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했는데 그러니까 배제를 시켜버리고 임수빈 부장은 사표를 내고 근데 덥석 이걸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선 사람이 전현준 부장이었고 그 무리한 기소를 하고 결국 PD수첩이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계속 무죄가 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계속 좋은 자리로 승진을 한 거죠. 김 기자님. 이게 근데 이분들이 그 사표를 내면서 퇴임사죠. 퇴임사 보면 또 가고 아니에요. 뭐 좀 뭐라고 해야 돼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뭐 그런 거보다는 굉장히 억울하거나 굉장히 좀 뭐 약간 뻔뻔한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러니까 윤곽근 지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이 진정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길 바란다 이 말을 했는데 이거는 본인이 어떤 희생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뉘앙스를 한 것이고요. 그래도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는 거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자신을 쳐내는 거는 검찰 개혁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자기가 나가는 거가 검찰 개혁이겠느냐 이거는 아니다. 검찰 내부는 개혁 드라이브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과거 중요 사건의 부적정 처리로 문제가 됐던 검사라고 꼭 집어 말했습니다. 인사 직후 사표를 낸 검찰 고위 간부들 반성 없이 다들 한마디씩 내놓고 있다는데요. 한편 어제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의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최강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종훈 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왜 인사를 늦게 하세요? 예, 보통은 이렇게 소개하고 한 말씀 하시던데 오늘은 안 하셔가지고 It's my mom. 예, 뭔가 이렇게 반응을 좀 기다렸습니다. 예. 이 검찰 개혁 얘기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뭐 어쨌든 그 정부의 어떤 첫 번째 개혁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전에, 그리고 예. 국민들이 여러 개혁 과제 중에서 제1의 개혁 과제를 뽑는 게 검찰 개혁. 그러니까 지지율도 혹시 제일 높고요. 예. 예, 항상 뭐 제일 1번으로 꼽는 게 검찰 개혁이기 때문에. 예.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조금 다루긴 다뤘는데 고위급 인사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인사가. 예, 이번에 이제 폭이 무척 넓었던 거죠. 어떻게 봐야 되나요? 폭이 넓다기보다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가 이제 조금 더 예.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요. 소위 검찰 내외부에서 우병우 라인을 핵심으로 꼽혔던 사람, 예. 그다음에 과거 정권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을 지탄의 대상으로 올렸던 사람, 뭐 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격적인 인사를 했는데 예측 못했었네, 검찰 내부에서 전혀 예측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 뭐 상당히 놀랐다. 그리고 이제 놀라는 한편에 각각의 이제 처해 있는 직급이나 입장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던데 예. 검사장급 이상에서는 와 진짜 살벌하구나 어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짝 긴장했다고 그러고요. 예. 뭐 부장급에서는 야 이제 그러면 내가 빨리 승진할 수 있겠구나. 빨리 그 똥차를 쳐버리자. 예. 그리고 이제 평검사급들 중에서는 아 어차피 뭐 나가야 될 사람들이었고 저런 사람들이 정리돼야지 검찰이 그래도 예. 국민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검사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윤곽근, 김진모, 정점식, 전현준 네 분 다 사표를 냈나요? 예, 다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네 분은. 전현준도 냈나요? 그 네 분이 전부 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나고 뭐. 다 냈네요. 예. 야, 김진모 이분도 그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예, 거기는 예. 뭐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보다 2년 선배고 대학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대학 동기, 연수원 동기 예. 둘이 다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었고 김진모의 오늘을 우병우가 민정에 가가지고 계속 챙겨주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김진모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가서 예. 그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뒷문제, 그러니까 뭐 디가우징이 나오고 뭐 증거인멸하고 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법무비서관을 마치자마자 또 검찰로 복귀하면서 곧바로 검사장이 돼가지고 아하. 당시에 검찰 내부에서도 좀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사람을 다시 또 검찰로 복귀하면서 바로 검사장 승진을 시키면 너무 표가 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때 봤더니 40대 후반, 47세, 48세쯤에 바로 검사장 승진을 했어요? 이제 4학년 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대학교 4학년 때 시험에 합격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성적이 좋은 편이어서 계속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1번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40대 후반에 검사장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진경준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40대 검사장이었고. 소년급제한 케이스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김진모 그 검사장의 타이틀은 민간인 사찰 사건 말아드신 그렇죠. 바로 예. 그분. 예. 그러고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하면서 세월호 사건에 이제 정식 지휘 라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개입해서 우병우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수사팀을 압박한. 변찬우 검사장을 압박한. 네네. 그럼 민정수석을 하면서 민정비서관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다. 예, 알고 라고 하면서 있고, 원포인트 레슨까지 해주고. 어허. 자, 이종훈 평론가님. 네. 검찰 얘기하시면 또 의외로 아는 게 많으세요? 저 자세히 모릅니다. 예. 이런 거 내부 사정 내지는 뭐 자세히 모르시면, 개개인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런 거 별로 잘. 자세히 모르시면 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이 파티에 저를 부르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거절하셔야죠. 네, 그런 건가요? 뭔가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부르지 예. 않으셨을까? 뭐 윤갑근이 그때 이제 그 정강, 그 우병우, 네. 8월 달에 정강 문제, 그 처갓집 문제 하면서 특수 수사본부가 만들어지나? 뭐가 만들어졌죠? 정확한 명칭이 뭐죠? 수사특별팀.
특별수사팀. 특별수사팀을 만들 때 특별수사팀의 팀장. 그런데 요 윤곽근을 임명하기 전에 또 검찰총장, 김수환 검찰총장하고 전화 통화했던 기록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검찰총장하고 우병우가 요 팀장 누구 맡기는 게 좋겠습니까? 검찰총장 물어봤겠죠, 아마. 그러니까 우병우가 그 윤곽근이 내 친구고 충주 사람이고 말 잘 들으니까 그거 시켜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뭐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뭐 그 당시 이번에 이제 우병우 라인이 이제 정리되긴 했는데 워낙 우병우 라인이 뭐 사실은 요직에 다 지금 포진돼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총장조차도 어떻게 본인 뜻대로 아마 잘 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좀 차라리 봅니다. 그렇죠. 최종 결정은 본인이 자체도. 뭐 팀장도 임명하고 하지만 그거 뭐 누구 아무개 이렇게 해라고 지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따라가는 시기였을 가능성도 저는 의외로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차마 여러 사안에서 직접 나서지 못하는 상황. 예. 총장은 오히려 그랬고 밑에서 우병우 라인들이 다 그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면 그냥 그걸 그냥 수긍하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윤곽근 당시 특별수사팀장이 되면서 가장 기초적인 수사의 가장 기초적인 초동 단계인 그 통화 기록도 확인 안 해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그 단계 때부터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다 이루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별수사팀 만들어 수사 들어간다. 예. 그러니까 그럼 우병우한테 당연히 이제 우병우한테 보고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이제부터 시작이 되니까 난 이제 증거인멸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 결국은 요구 찾으러 갈 테니까 그걸 중심으로 인멸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사 진행 상황은 누구보다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잘 알잖아요. 예. 자기가 맨날 해봤던 거고. 그리고 그런데다가 또 수시로 보고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번에 어떻게 진행된다 하는 거 다 보고 올라오고. 또 이 법무부 검찰국장 통해서도 보고 올라오고. 안태근이요? 그렇죠. 계속 전화 통화한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 상황이니까 뭐 거의 뭐 손바닥에 이렇게 얹어놓고 자기 뭐 관련한 그 수사 이런 걸 다 알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고 그런데 뜬금없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게 처음에 시작한 게 이게 이제 확인이 됐던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그 단계부터 저는 우병우는 여기 다 사태를 다 장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때부터 증거인멸은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는 것도 이미 머릿속에 다 그 좋은 머릿속에 다 이미 그림이 그려져서 검찰총장이 나서기 전에 이미 밑단에 그림을 다 그려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제 추정입니다. 네. 근데 정점식, 전현준 좀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이번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좀 국정농단 사건에서 얼굴 들이대지 않은 사람들이죠. 예, 거기서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예. 정점식 검사장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라는 식의 이제 뉘앙스를 비친 거고요. 어허. 뭐 더 이상 조직에 쓸모가 없다면 뭐 가야지 별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체념 비슷한 말이지만 사실은 이거는 억울하게 밀려난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를 강하게 이제 풍겼고요. 정점식도 또 무슨 예. 70년 검찰 공안부는 국가에 졸릴까 안 졸릴까 범죄와 싸웠다. 예. 허허. 예. 그 공안 검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뭐 송도율 교수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라는 말도 했고요. 어쨌든 예. 본인이 한 것들은 다 정당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제 변론을 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거 사실은요, 기회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해서 출마할 기회, 또 정권이 혹시 나중에라도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검찰총장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될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라인의 그 검사들의 약간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검사들 중에서도 상당히 좀 정치색이 강한 검사들이 아니었나라고 좀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 움직이는 행보를 봐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념적인 지향성도 굉장히 좀 비교적 뚜렷한 것 같고. 자, 그렇다 그러면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된 바에는 내가 그냥 죽진 않는다. 그리고 나는 다시 부활을 노리겠다라고 생각을 충분히 할 만한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아마 몇 년 뒤에 2020년 총선 때나 또 이제 그 다음 대선 때 되면 뭐 그 보수 후보자
누군가의 주변에서 이분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 아주 적합한 지적이신데요. 이런 점을 짚어주시니까 이종훈 선생님이 빛이 나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걸 짚어줄 게 다 있나요? 확인해 주시잖아요. 그 전에도 참여정부 때도 사실은 검찰개혁 차원에서 강금실 장관이 부임하셔가지고 인사를 통해서 예. 당시에 구공안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그 특별수사 라인에서 권력의 결탁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인사로 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뭐 반발하면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반발을 했죠. 예. 그런데 사표를 내고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주로 이제 TK 지역, 그다음에 뭐 서울의 그 당시 한나라당한테 유리한 지역 예. 이런 데 가가지고 대거 당선이 됐었거든요. 강남 3구.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런 인사 조치를 당한 사람들도 머릿속에 그런 모습을 그리면서 제기를 도모하겠죠. 그리고 현재의,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 지형에 의하면 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그 퇴임의 변이나 이런 걸 보면서 제일 기가 막혔던 게 이제 그 정점식 검사장의 얘기였습니다. 예. 아예 딱 공안 검사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딱 얘기를 한 게 별도로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검찰 내부에서 공안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